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9강 폐경 여성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를 안 하는데 폐경일까요? 아니면은 폐경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이 확 올랐다 내렸다 해요. 잠도 잘 못 잤는데 그냥 참는 게 나을까요? 호르몬 치료? 괜히 무섭고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폐경기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요?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은 세계 4위인데 나중에 세계 1등 할 것 같습니다. 지금 85.6세이고요. 세계 평균은 75.6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건강 수명이 75세라는 거죠. 건강하게 살아셔야 되는데 80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8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폐경 연령은 저희가 학회에서 여러 번 조사했거든요. 근데 만 49.7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51세 정도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폐경 여성이 지금 2010년에는 전체 여성의 한 30% 정도 되는데 2030년이 되면 43%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여성 2명 중에 한 분은 폐경 여성이니까 폐경 여성의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폐경은 왜 될까요? 폐경은 난소 기능이 소실돼서 월경이 영구적으로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월경을 했던 그때부터 해가지고 12개월간 월경이 없을 때 그때를 폐경으로 봅니다. 폐경은 난소가 중요합니다. 이 난소가 노화가 돼서 난소 내에 난자가 고갈이 되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란하고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죠. 나중에 난소 기능이 정지가 되면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분비가 중단이 되고 월경이 중지가 되고 폐경이 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궁을 절제하면 내가 폐경이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경우는 폐경이 아닙니다. 난소를 양쪽을 다 절제를 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수술적인 폐경이 되겠죠. 폐경 이행기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상 배란 주기로부터 월경이 끝날 때까지 변화하는 기간, 그러니까 월경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보통 갱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원에서는 폐경 이행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폐경의 나이를 앞당기는 중요한 원인인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열인 X증후군 등 유전적 질환으로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 폐경이 빨라집니다. 저체중, 흡연하는 여성은 한 1.5년 정도 폐경 나이를 앞당깁니다. 흡연 기간이 길수록 흡연량이 많을수록 안 좋은데요. 흡연 중에 생성되는 다환의 탄화수소가 난소의 생식세포에 독성 효과를 주고 난소 탈진에 의해서 에스트로겐 부족을 초래합니다. 흡연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끊어주세요. 영양 상태가 불량한 경우, 또 난소 수술한 경우, 난소 피질의 난포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난소의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초경 연령이나 경구용 피임제 복용, 결혼 유무는 폐경 나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폐경의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폐경 증상이 나타나는 폐경 이행기를 거치다가 1년 이상 월경이 없으면 그때가 폐경이었구나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쉬운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생리를 안 했을 때 1년 전이 나의 폐경일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혈중 난포 자극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 검사도 진단에 도움이 줄 수 있지만 이 호르몬 레벨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진단은 1년 이상 생리가 없으면 그때 폐경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자궁 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그러면 생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하는가? 이때는 폐경 증상과 함께 호르몬 레벨을 측정을 해서 진단을 합니다. 40세 이전 여성에서 폐경이 되는 경우 조기 난소 부전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이때 이제 진단할 때는 난포 자극 호르몬 농도를 체크를 하는데 한 달 이상의 간격으로 2번 이상 체크를 합니다. 왜 2번 이상을 하느냐면 조기 난소 부전으로 진단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폐경이 되는 나이까지 여성 호르몬을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단이 이제 엄청난 진단이기 때문에 2번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상 양상은 월경을 안 하고 성호르몬이 결핍되고 난임이겠죠. 간헐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분비되고 배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난소 부전 환자에서 한 5에서 10% 정도에서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 유방, 심혈관계 등 전신에 걸쳐 나타나는 폐경에 따른 변화를 이제 조기에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요법이 필요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인데 월경과 임신 등에 관여하죠. 여성을 여성답게 해주는 것이 에스트로겐입니다. 유방과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하고 골밀도를 유지하고 각종 내분비샘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되게 하고요. 여성 생식기 질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분비물이 나오게 하고 비뇨 생식기 쪽에서도 요도와 방광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면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날까요? 안면 홍조, 또 유방이 늘어지고 불면증, 식은땀, 또 부부관계 할 때 통증, 요실금, 근육통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 에스트로겐 결핍과 관련된 정신적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억력이 감소되고 우울증, 또 불안, 초조, 무력감 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폐경 증상은 발현되는 순서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월경이 불규칙해지고 혈관 운동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열이 이렇게 확 났다가 식었다가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고 중기에는 비뇨 생식기의 위축, 또 피부 위축, 또 이제 후기에는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치매, 이 나이에 따라서 증상이 이렇게 발현되게 됩니다. 폐경기 증상을 자가 진단하는 체크리스트인데요. 여기에 이제 얼굴이 확 달아오른다. 이것이 가장 높은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35 이상이면 폐경기 증상이 심하다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호르몬요법의 적응증은 어떤 사람들에게 쓰면 좋을까요? 에스트로겐 결핍에 의한 증상 및 신체 변화가 있거나 또 폐경과 관련된 혈관 운동성 증상, 또 폐경과 관련된 비뇨 생식기 위축 증상, 또 골감소증,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 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조기 폐경되신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꼭 적어도 평균 폐경 연령 50세까지는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호르몬요법의 절대금기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진단이 되지 않은 질출혈, 또 에스트로겐에 의존하는 악성종양, 유방암이라든지 자궁내막암이 있을 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 활동성 혈전 색전증, 또 활동성 간질환 또는 담낭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호르몬요법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폐경 전 호르몬요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해야 될 검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 검사는 호르몬요법 시작 1년 이내에 검진이 필수합니다. 병력을 청취해 보고요. 신체 검진, 또 혈액 검체 검사, 혈색소 검사, 공복혈당, 고지혈증,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 검사, 소변 검사, 또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하고요. 유방 촬영술, 또 필요하면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요.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밀도가 어떤지 검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이 자궁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쓰는 약제가 다릅니다. 자궁이 없는 여성은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궁이 있는 여성은 이 자궁 내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프로게스틴을 같이 병용 투여를 해야 됩니다. 호르몬 보충 요법의 투여 방법은 월경과 유사한 주기적인 질출혈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월경을 안 하는 지속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주기적인 요법은 에스트로겐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프로게스틴을 씁니다. 프로게스틴이 끝나면 출혈을 하게 됩니다. 또 다음에 에스트로겐을 쓰고 프로게스틴을 쓰고 이렇게 주기적인 요법을 할 수가 있고 출혈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계속 소량으로 계속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 프로게스틴은 자궁이 없는 여성에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질출혈을 할 수도 있고 또 지속적 요법을 해도 질출혈이 간혹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유방에 압통이 생길 수도 있는데 초기에 흔하고 점차 괜찮아집니다. 약의 용량 조절을 하면 되고 또 유방 압통이 없는 약으로 바꾸면 됩니다. 폐경전 증후군처럼 좀 붓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나타날 수 있지만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하면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의 제재에는 경구용 알약이 있을 수 있고 바르는 크림이나 겔 타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 티볼론이라고 조직 선택적 에스트로겐 활성 조절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티볼론은 경구 투여를 해서 간에서 세 가지 대사 단물이 됩니다. 에스트로겐, 황체 호르몬, 안드로겐. 그래서 이 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제제입니다.
안면 홍조 등 혈관 운동 증상, 비뇨생식기 위축 등의 폐경 증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비뇨생식기 위축 및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요즘 또 관심이 많은데요. 폐경기 여성의 비뇨생식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뇨생식기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함축해서 하는 얘기인데, 에스트로겐 농도 감소로 인해서 생식기 질, 요도, 방광의 변화로 인한 증상과 질 유축증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제 아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56%에서 성욕 감소를 보이고 37%는 질 분비물이 감소했고 33%는 성기능 개선의 치료를 찾고자 합니다. 비뇨생식기 위축 및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경구 에스트로겐을 쓸 수도 있고 이제 경질적으로 질정이나 크림 등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폐경 증상이 없고 비뇨생식기 위축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질정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경질 에스트로겐 국소요법만 쓰셔도 됩니다. 비에스트로겐 요법으로 윤활제라든지 질 보습 크림 또 레이저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인데요. 호르몬 요법은 심장 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하던데요. 호르몬 요법을 60세 이상의 나이가 많은 여성에서 했을 때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하, 폐경 후 기간이 10년 이내에 건강한 여성에서 처음 시작할 경우에는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심장에 유익한 콜레스테롤, 즉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과 총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이미 심장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60세 이상의 폐경 여성에서는 오히려 심장 질환이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호르몬 요법을 안 해야 됩니다. 호르몬 요법은 고혈압과 관련이 있나요? 폐경 후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호르몬 요법을 한다고 해서 많이 더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약의 성분에 따라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호르몬 치료제가 있습니다. 고혈압의 환자의 경우에 혈압을 치료를 하시고 혈압이 조절이 잘 된다고 하면 그때는 혈압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제를 택하면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골다공증, 폐경기 이후에 만성적으로 위험한 것이죠. 가장 심각하면서도 치명적인 것이 또 골다공증입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 질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폐경 호르몬 요법은 초기 폐경 여성에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또 치료제로서 적절합니다. 호르몬 요법을 중단한 경우에는 골밀도 유지 효과는 빠르게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다가 안 드시는 경우에는 골밀도 유지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호르몬 요법과 동시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커피나 술, 매운 음식을 피하고 실내 온도를 높지 않게 옷이나 이불은 면세조로 하고 이제 옷을 여러 개 갖고 다니시면서 이제 더우면 벗고 추면 입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C나 E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폐경기에 좋은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체중 부하 운동, 그러니까 걷기, 달리기, 댄스, 테니스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되고 적당히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해 줍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자전거, 수영 등은 호흡 기능을 개선시키고 체중 감량을 시켜줄 수 있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호르몬 대처요법을 받으면 체중이 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연구 결과 호르몬 요법은 체중 증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부 비만이 더 감소한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약을 먹었는데 실제로 체중이 늘어났다. 호르몬 요법 때문이 아니라 식욕이 조금 증가하셔서 식사량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식사요법 및 운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호르몬 대처요법은 얼마 동안 받아야 되나요? 과거에는 가장 단기간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60이 되었다, 65세가 되었다 해서 끊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각각의 폐경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맞춤 처방이 필요합니다. 폐경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와 지속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써야 된다, 얼마나 썼으면 끊어야 된다. 그런 거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담당 선생님과 지속 기간을 상의를 해서 얻는 점이 많을 때 그때는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호르몬 요법을 할 때는 이점하고 손실을 잘 밸런스를 해서 나에게 이득이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이점은 무엇이냐?
폐경기 증상, 골다공증, 또 대장 직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당뇨에 도움이 되고 초기에 시작을 했을 때는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손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기간 사용을 했을 때 유방암이 약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병합요법이었을 때입니다. 혈전, 색전증, 뇌혈관 질환에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관 손실을 잘 저울질을 해서 약을 써야 됩니다. 폐경은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건강관리의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윈도우 오브 오퍼추니티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기회의 윈도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윈도우라는 게 닥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0세 이전 또 폐경이 된 후 10년 이내 폐경 증상이 있다면 호르몬 요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각 개인의 증상과 호르몬 치료에 따라서 좋은 점, 부작용 등을 평가를 해보고 개별화한 맞춤 요법으로 건강한 폐경 이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